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님 그 대성TV 구독자분들과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을 위한 5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방송에 타는 무속인들 굿값을 보면 3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말이 조금 있는데 검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게 일률적으로 적정하다고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무속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지난번 질문에서 내가 판례 4개를 내가 소개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판단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2016년도 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난 거 확정됐는데 뭐 구술을 하면 뭐 석 달 뒤에 애가 들어서도록 해주겠다 이러면서 2억 6천만 원 받았는데 1회 최대 받은 게 5천만 원. 이건 무죄가 났어요. 두 번째가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된 환송된 건데 다시 말해 유죄라는 취지죠.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씌어 있는 당신 처가 지금 귀신이 씌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쫓아내는 구슬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8번에 걸쳐가지고 8,8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최대 받은 게 5천만 원. 요거는 이제 그 당신 가지고 있는 돈에 지금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쓰면은 이게 너희 가족들한테 다 귀신이 돌아다니니까 돈을 자기한테 못 내려요. 뭐 이런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한계를 벗어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한번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사기죄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2019년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 2년 선고된 거는 이제 의뢰인은 40억 원 이상 받기를 원했고 이 무속인은 43억 원 이상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8회에 걸쳐서 2억 1천만 원 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한 번에 최대한 받은 게 5천만 원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기죄로 또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네 2021년도 청주지방법원에서 딸의 그 끼어있는 애군을 쫓아준다 그러면서 돈을 제물로 바쳐라 이러면서 2,6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징은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 그랬는데 안 돌려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무속인이 다른 의뢰인들한테 평소에 받아온 돈이 얼마인지 여기 사건 하나는 보니까 모텔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무속인이 다른 의뢰인들한테 받은 게 최대한 받은 게 1,500만 원이 최대한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2억 1천만 원 지금 받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의뢰인한테 받은 돈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다든지 그 다음에 구세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무속인의 어떤 그 실력 그걸 잘 무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무속인들이 이제 굿값이 사기라는 거를 좀 보려면은 다른 의뢰인들을 포함해서 평균치가 비슷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무속인이 그냥 다른 의뢰인들에도 매번 5천만 원씩 굿값을 받았다 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받아도 막 사기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일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 그 무속 구세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슬을 하기로 한 원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그리고 계속 손님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그 굿값으로 돈을 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지 이걸 일률적으로 금액 가지고 사기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이제 다른 의뢰인들의 굿값이 얼마였는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물어보겠죠. 이제 만약에 그 무속인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이분한테는 5천만 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 받았냐. 뭐 평소에 한 1,000만 원씩 받다가 갑자기 5천만 원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무슨 변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자료가 그 사람이 보통 이제 통장으로 받게 되니까 통장거래 내역서를 자기의 어떤 그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 뭐 1년이면 1년 그동안 자기가 거래 그 구슬을 하면서 받은 그 내역서 같은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런 걸 놓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성TV 구독자분들과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을 위한 6번째 질문입니다. 예. 무속인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점사를 보는 것처럼 꾸며서 주작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되죠. 근데 구성을 잘해야지. 이제 그거예요. 그 사기죄가 형법에 347조 1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일단 사기꾼이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최면에 걸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행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주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 이제 연기자 이렇게 이제 뭐 알선해가지고 그 대본대로 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조작하면서 아주 용한 그 점사를 보는 그 무속인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이제 기망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분 되게 용하다. 꼭 가서 점사를 보든지 아니면 뭐 굿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무속인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방송 봤더니 이래 해가지고 되게 용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이거는 굿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죄 그 세 개로 분석한 것처럼 이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는 뭐냐 하면은 실제가 아님에도 실제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고, 그걸 믿고서 찾아가서 이제 또 점사를 봐달라 그러든지 굿을 의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착오에 빠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서 그 무속인한테 그런 거죠. 지난번 그 방송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되게 엄청나게 정확히 잘 맞추고 막 그런다. 그거 보고 또 너무 감동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또 자기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진짜다. 사실은 서로 조작한 거지만은 진짜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 말 자체가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죠. 거기에 따라서 몇 천만 원씩 돈을 주고 뭐 굿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무속 행위를 한다면은 그 돈 주는 행위가 바로 처분 행위잖아요. 기망 행위는 그 조작된 유튜브 방송하는 게 기망 행위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찾아온 사람한테 그 방송 실제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줬다. 이렇게 되면 착오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방송을 보고 찾아가서 만났을 때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아까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진짜냐 그거 실제 상황이냐, 실제 상황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갈 때는 녹음을 한다든지 뭔가 분명히 딴소리 할 건데 실제로 뭐 신통력도 없죠. 사실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 같으면은 뭐 이렇게 녹음기를 들고 왔다 녹음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잘 모를 거야, 그죠? 어떤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작행위에 있어서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은 사기죄 구성 요건에 맞추어서 되니까 충분히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작 방송을 해서 내보내는 것부터가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혹시 거기서부터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작 방송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그 댓글창이 아예 닫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작이다 아니다 그 의견을 못 달게 하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은데 그 좋아요 싫어요 어떤 그거 있죠. 댓글이 너무 적은 거,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그냥 삭제한다든지 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연기자 뭐 삼류 배우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 연기자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배우가 계속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과연 할지 그거는 좀 의문이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카페 회원분들이 보고 사기당하는 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